자, 이렇게 자기로 결합된 코일 두 개가 있고요. 코일 이쪽에 왼쪽에 있는 코일, 여기에 1차 측 코일이라 그래요.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걸 갖다가 2차 측 코일이라 그러고, 나중에 이제 변압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1차 측 코일에 전압 V1T를 가했고 2차 측 코일에다가 전압 VT를 가한 상태에서 두 개의 루프 방정식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KVL을 만들면 인가되는 전압 V1T는 R1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코일 1에 걸리는 전압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V1T는 R에 걸리는 R1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코일 1에 걸리는 전압은요. 처음에 I1 때문에 유기되는 전압이 L1의 DT분의 DI1T, 그 다음에 I2T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에 유기되는 전압입니다. 그거는 보면은 I2T가 이렇게 흐르면은 L2에 유기되는 전압이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흑점이 있는 쪽이 플러스 유기가 되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유기가 되는 거니까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M의 DT분의 DI2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루프 방식 I2 루프 방식은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 V2T는 R2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L2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R2 곱하기 I2T 플러스 L2의 DT분의 DI2T에다가 I1T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압이에요. 그럼 I1T가 이렇게 흐르면은 흑점이 있는 쪽이 플러스가 유기가 되니까 이쪽에도 흑점이 있는 쪽이 플러스가 유기가 되니까 더하기 M의 DT분의 DI1T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루프 방정식.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시간 영역이고요. 이걸 갖다가 주파수 영역으로 옮깁니다. 페이즈 이론을 하기 위해서 주파수 영역으로 옮기면은 V1T의 페이즈 V1은 R1 곱하기 I1T의 페이즈 I1 플러스 DT분의 T는 J의 오메가로 바뀌고 L1의 I1의 페이즈 플러스 DT분의 T가 J의 오메가고 그 다음에 M의 I2 페이즈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V2T에 대한 주파수 영역을 옮기면은 V2T의 페이즈 V2는 R2 곱하기 I2의 페이즈 더하기 J 오메가 L2의 I2 페이즈 플러스 J 오메가 M의 I1 페이즈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식을 만족하는 페이즈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에서의 회로도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는 전압이 V1T의 페이즈 V1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여기가 R1이 되고 여기가 L1 여기가 L2 흑점이 이렇게 있고 두 개의 상호 인덕턴스가 M 여기가 V2의 페이즈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흐르는 전류의 페이즈가 I1 이렇게 흐르는 전류의 페이즈가 I2로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루프 방정식, 이거에 대해서 루프 방정식을 구하면은 얘가 된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저 회로, 타임 도면에서 있는 회로를 주파수 영역으로 옮기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값을 갖다가 ML1이라 하지 말고 여기다가 J 오메가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다음 예제는 회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15-3으로 가니까 페이지 영역으로 곰짓는 걸 보니까 10의 0도가 되고 여기가 3옴이 되고 (2옴이) 되고 여기가 5옴 여기가 5옴이네 5옴 여기가 j6옴 여기가 j8옴 그 다음에 요 사이가 j5옴 흑점이 같은 방향이 있고
이랬을 때 이쪽에 루퍼 전류 I1과 이쪽에 루퍼 전류 I2를 갖다가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I1, I2를 구하니까 루퍼 방정식 두 개만 세우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정식 두 개를 세우면 돼요. 그렇죠? 자, 루퍼 I1을 대해서 이쪽에 루퍼 방정식 구하면은 이쪽에가 플러스가 마이너스니까 인가되는 10의 0도는 5옴에 걸리는 전압 OI1 플러스 요게 걸리는 전압인데 제6옴에 걸리는 전압은 제6의 I1 그 다음에 I2가 이렇게 흐름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압도 있어요. 그러면은 I2가 이렇게 흐르면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유기가 되는 거니까 흑점이 없는 쪽이면 플러스가 유기가 돼요. 따라서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유기가 되는 거니까 빼기 여기 있는 J 오메가 M 상호 인덕턴스 때문에 생기는 J 옴에다가 I2 페이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I1에 의해서 코일 1차 측의 전압이 나타나는 거고 요거는 코일 2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나타나는 전압. 아까는 플러스 이유가 뭡니까?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플러스가 됐고 지금은 전류의 방향을 얘보다 반대로 잡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요. I2가 이렇게 흐르면은 J8옴 때문에 생기는 전압. 그 다음에 I1T가 이렇게 흐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전압인데 이렇게 흐르면 흑점이 있는 쪽이 플러스 따라서 여기서도 흑점이 있는 쪽이 플러스가 유기가 되니까 빼기 여기가 J5옴 J의 5의 I1 그 다음에 5옴에 걸리는 전압 OI2 J-2옴에 걸리는 전압 J의 2의 I2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예로부터 5 플러스 J6의 I1 마이너스 J5의 I2가 10이 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J5의 I1 플러스 얘하고 5 얘하고 얘 플러스 J6의 I2가 0 이것이 20 그래서 1과 2로부터 I1은 디터미넌트 5 플러스 J6 마이너스 J5 마이너스 J5 5 플러스 J6 분의 10 0 마이너스 J의 5 5 플러스 J의 6 그러면은 5 플러스 J의 6의 자성 마이너스 J의 5의 제곱 분의 10의 5 플러스 J의 6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고 I2는 분모는 똑같고요. 분의 여기가 5 플러스 J6 마이너스 J5의 10의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 회로에서 I1과 I2를 구하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 끝까지 풀 필요 없고 I1, I2에 대한 루프 방정식까지만 구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 수식 풀이만 되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인덕턴스하고 여기에 있는 인덕턴스가 자기 결합, 제2의 오음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루프 1에 대한 방정식을 꾸밀게요. 루프 1이 이렇게 흐르면은 인가되는 전압 10의 0도는 I1이 이렇게 흐르니까 오음에 걸리는 전압 5I1. 그 다음에 얘에 걸리는, 이렇게 걸리는 전압을 보면요. 플러스 J8의 I1 마이너스 I2.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여기에 유기되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2니까 흑점이 있는 쪽이 플러스. 따라서 여기도 흑점이 있는 쪽이 플러스 유기가 되니까 더하기가 될 거고 J5의 I2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루프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루프 방정식은요. 잘 봐요. 여기서 여기로 나타나는 전압은 J8의 I2-I1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전류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I2가 흘렀을 때 흑점이 있는 쪽이 플러스가 유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흑점이 있는 쪽이 플러스가 유기 되니까 빼기가 되죠. 빼기 J5의 I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I2. 그래서 J8의 I2.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여기에 유기되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면 흑점이 있는 쪽이 플러스가 유기가 되니까 여기도 흑점이 있는 쪽이 플러스가 유기가 되고 제2에 여기에 있는 5에다가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 I1-I2입니다. 이래 제로가 됩니다. 이거에다가 얘까지 마이너스 J5의 I2는 제로. 그래서 항이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항이 됩니다. 요 루프에서는 소자는 세 개밖에 없는데 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돼요. 얘는 뭐 얘라고 본다면 소자가 두 개인데 항이 네 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 때문에 여기에 유기되는 전압, 여기 흐르는 전류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리는 전압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 하다 보면 한 개 빼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생각을 빼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걸 빼먹기 싫으면 여기에다가 내가 V1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정의를 합니다. 해놔놓고 V1, V2를 먼저 구해. 자, 그러면은 코일 J8옴이라는 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 V1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덕턴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압 플러스 상호 인덕턴스에서 나타나는 전압, 항이 두 개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압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이요.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압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나타나는 전압이니까 이렇게 흐르면 흑점이 플러스 이쪽에도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J5의 I2 이렇게 V1이 되고, 그 다음 여기에 걸리는 전압 V2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인덕턴스 때문에 생기는 전압과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이 있으니까 자기 인덕턴스는 J8옴에다가 흐르는 전류 I2예요.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압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인데 여기 흐르는 전류가 I1이 아니거든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I1-I2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여기 나타나는 전압이니까 역시 흑점이 있는 쪽이니까 제2의 I1-I2. 이렇게 V1과 V2가 항이 항상 두 개로 만들어져요. 만들어주고 나서 이쪽에 루프 방정식은 10의 0도는 R1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V1. 그 다음에 이렇게 걸리는 전압은 V1이 올라갔고 V2는 내려갔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V1은 V2 마이너스 J2옴의 I2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V1과 V2에 여기를 대입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자기 결합 에너지보다도 인덕턴스 L이 있을 때 L의 전류가 I1이 흐른다.
그래서 어떤 코일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인덕턴스 값이 L1이고 여기에다가 전류 I1을 흘렸을 때 이 인덕터가 저장하는 저장 에너지 WL은 얼마일까부터 지난 7장에서 유도를 했지만은 얘를 한 번 더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야 자기 결합 에너지가 얼마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구하는데 조금 편리할 거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모를까 싶어가 한 번 더 증명을 합니다. 저장 에너지 WL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모든 시간대에 대해서 코일에서 받아들인 코일이 전원으로 받아들인 모든 전력을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돼. 그쵸? 옛날 예적부터 나중까지 모든 시간. 그러니까 현재까지 하면 되겠네. 현재 흐르는 전류가 I1이니까. T가 제로일 때까지. 지금 현재 T가 제로인 상태에서 옛날 예적부터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서 왔습니다. 왔을 때 저게 인덕터에 저장된 토탈 에너지를 구하는 거니까 저장된 토탈 에너지는 계속해서 파워를 받아들였을 거라고. 그래서 파워 받았는데 옛날 예적부터 지금까지 코일이 전원으로부터 받아들인 전력을 다 적분하게 되면은 자기가 받은 토탈 에너지가 되고 그걸 갖다가 저 인덕터는 소모를 안 하니까 저장해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PT는 왜 돼요? 순시 전력은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VT고 흐르는 전류가 IT 이러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옛날 예적의 어떤 I1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L의 DT분의 DIT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 그러면은 T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제로까지 PT가 VT 곱하기 IT인데 VT가 얘가 되는 거니까 L의 IT부터 뭐 쓰겠어요? IT에다가 곱하기 L의 DT분의 DIT의 dt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L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요. 인테그랄. 여기서 dt분의 dit에다가 dt를 곱하면은 dt 약분되면서 적분 상수가 dt에서 dit로 바뀝니다. 그래서 it에다가 dit가 되고요. 적분 상수가 t에서 it로 바뀌었으니까 적분 공간도 시간에서 전류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예적에 코일에 전류가 안 흘렀습니다. 그때부터 t가 제로일 때 I1이 흐르고 있는 거니까 i가 제로에서 I1까지 변화되는 동안에 it를 적분을 하면 돼요. 이거는 x dx하고 같은 의미죠. 그렇죠? 따라서 2분의 1 L의 IT의 전체의 자성의 제로에서 I1까지니까 바로 2분의 1 I1의 자성. 이것이 현재 코일에 저장된 토탈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가 있는 두 코일이 이렇게 결합된 회로인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I1T 여기에가 흐르는 전류를 I2T라고 두겠어요. 그리고 흑점이 같은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전류가 여기에 L1이고 여기에 L2예요. 여기 흐르는 전류 I1에 의해서 코일 2에 유기되는 전압 V2는 M21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이렇게 오는 상호 인덕터에서는 M12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M12하고 M21이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저장된 에너지를 구하는데 T가 옛날 예적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T가 T1 순간에 와서
그 다음에 t가 t2인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장된 에너지 오메가 L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옛날 옛적에 I1T가 제로였고 I2T도 제로였어요. 처음에는 둘 다 전류가 얼은 상태니까 여기서 저장된 에너지는 제로입니다. 그렇죠? 전류가 안 흐르는 거니까 아무런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저기에 있는 코일이 하나만 있을 때도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저장의 에너지가 제로입니다. 따라서 옛날 옛적에는 저장된 에너지가 없다가 T1인 순간에 I1T는 I1으로 변했고 I2T는 제로인 상태로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왔다가 그 다음에 T2인 상태는 I1은 그냥 I1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I2T를 갖다가 다시 I2로 증가를 시켰어요. 그때 저장된 에너지 W1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I1을 갖다가 키우고 I2는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는 I1은 그냥 그대로 두고 I2를 갖다가 키웠다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T가 라지 T2라는 시간에서는 여기 흐르는 전류가 라지 I1, 일로 흐르는 전류가 라지 I2 일 때 코일에 저장된 토탈 에너지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케이스는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서 I1T는 제로에서 둘 다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는 I2T부터 먼저 올립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I1T는 I1, I2T는 I2 이렇게 만들어지는 저장 에너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WN.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가 오는 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가 오는 거나 현재 상태 T가 T2일 때 상태는 똑같으니까 저장된 에너지도 똑같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과정으로 갔을 때 저 상호 인덕터니까 코일 두 개가 전원으로부터 받아들였던 토탈 에너지를 구하고 밑에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받은 에너지를 갖다가 비교를 해서 같다고 두면은 M12는 M2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토탈 에너지 W1은 위의 과정입니다. 위의 과정이 뭐냐 하면은 0에서 T1까지 PT 그러니까 P1T 플러스 P2T의 전체의 DT 플러스 T1에서 T2까지 P1T 플러스 P2T의 DT. 여기서 P1T는 뭡니까? I1T로부터 받아들인 에너지. 그러니까 왼쪽 전원으로부터 받아들인 전력. P2T는 오른쪽 전원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전력을 더해서 그걸 갖다가 어떤 시간의 구간을 갖다가 적분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되죠. 그 다음에 P1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 V1T와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전류 I1T니까 V1T 곱하기 I1T가 될 거고요. P2는 V2T 곱하기 I2T가 될 거예요. 여기서 I2T가 흐르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2T가 될 거니까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그쵸? 그 다음에 V1T는 어떻게 돼요? 코일 1에 나타나는 전압 V1은 자기 인덕턴스 때문에 나타나는 전압과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압은 I2가 이렇게 흐르면 흑점이 있는 쪽이 플러스니까 여기도 흑점이 있는 쪽이 플러스니까 부호가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넘어오니까 M12를 써야 돼요. 그래서 M12의 DT분의 DI2. 그 다음에 V2T는 역시 I1에서 V2에 나타나는 전압이니까 흑점의 방향을 보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M12를 쓰는 것이 아니고 M21이 돼야 돼요. 그렇죠? 2에서 1으로 오는 거니까 DT분의 DI1 플러스 L2의 DT분의 DI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V1과 여기에 있는 V2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고 그 자리를 여기에다가 여면 돼요.
그러면은 W1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1까지 P1이 뭐냐 하면은 V1 곱하기 I1T니까 V1T는 L1의 DT분의 DI1T 플러스 M의 1, 2의 DT분의 DI2 곱하기 I1T의 DT가 됩니다. 그쵸? 이것이 처음에 나타난 거 플러스 P1 더하기 이게 갈로에 이렇게 쓰고 더하기 그 다음 P2T니까 P2T 넣어야 돼요. V1 이게 V1T 곱하기 I1T V2T 곱하기 I1T니까 M21의 DT분의 DI1T 플러스 L2의 DT분의 DI2T에다가 V2T에다가 I2T를 곱해서 DT를 하면 됩니다. 이걸 전체를 여기에서 이걸 갈로를 하고 I2T 이렇게 되죠. 그쵸? 이것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게 마이너스 무한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1까지 적분한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T1에서 T2까지 똑같이 L1의 DT분의 D I1 플러스 M1, 2의 DT분의 DI2의 I1T 플러스 M21의 DT분의 DI1 플러스 L2의 DT분의 DI2의 I2T의 전체의 DT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냥 여기에다가 P1 대신에 얘를 넣는데 요 V1 대신에 얘를 넣고 여기 있는 V2 대신에 얘를 넣고 요 자리에 들어가고 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1 사이에는 위에 있는 가정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1 가정에서 I1T는 변했지만 I2T는 변하지 않았죠. I2T가 여기서 0이고 여기도 0이니까 올 0이에요. 그러면은 요 영역에서는 I2가 제로니까 I2가 들어있는 항은 모두가 다 제로입니다. 얘까지도 제로예요. 그쵸? 남는 거는 얘 곱하기 얘만 남아요. 그리고 적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I1에서 I2, T1에서 T2 구간에는 T1에서 T2 구간에는 I1T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 크기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DT분의 DI1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요 영역에서는 뭐가 제로냐 하면은 DT분의 DI1T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왜? I1T가 요 영역에서는 라지 I1에서 그냥 라지 I1으로 변화 없이 그냥 갔으니까. 그래서 DT분의 DI1이 있는 것은 여기가 제로고 여기에 제로고요. I1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제로가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I2 자체가 제로이기 때문에 I2가 있는 것조차도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넌 여기서는 요 항밖에는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1까지는 L1 곱하기 DT분의 DI1T 곱하기 I1T 곱하기 DT가 돼요. 플러스 인테그랄 T1에서 T2까지는 얘가 살아있고 얘도 살아있는데 얘는 뭐가 되느냐 하면 I1T가 라지 I1의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도 됩니다. 왜? T의 함수가 아니니까 요 영역에서는 I1T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요게 대신에 라지 I1을 넣으면 돼. DT분의 그 다음에 라지 I1의 M의 1, 2의 DT분의 DI2의 다시 I2T를 곱하고 더하기 L2의 DT분의 DI2의 전체의 I2T. 이게 틀렸지? 이게 없죠? 이게 없어. 여기 I1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I2T가 있고 이거의 전체 DT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할게요. 요거는 왜 되느냐 하면은 dt 약분되고 I1t는 앞으로 오고요. 그러면 적분상수가 dit1 아까 자기 인덕턴스 구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분상수가 tt에서 di1t로 바뀌었으니까 적분구간도 i1t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i1t는 제로였고 t가 라지 t1일 때 i1t가 라지 i1이었죠. 그래서 요 전체를 적분하게 되면은 2분의 1 L1의 I1의 자승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dt 약분되니까 요 항에 대해서는 di2 적분을 i2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앞에는 i2의 함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를 갖다가 i2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1을 적분하는 거죠. 1을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그냥 i2가 됩니다. 적분 구간은 t1에서 t2가 아니고 t1에서 t2까지 적분 상수가 i2니까 i2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0에서 i2로 변했으니까 적분 구간이 0에서 i2까지 i2를 1을 적분하니까 그냥 i2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더하기 얘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2분의 그냥 m12에 i1, i2가 됩니다. 얘는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나왔고 나머지 뒤에 걸 적분하면은 i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적분하면요. dt 약분되고 나면 i2가 앞으로 오는 거니까 적분상수가 di2로 바뀌고 적분하는 것은 i2를 갖다가 di2로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분의 1 똑같이 아까 자기 인덕턴스 때문에 L2 곱하기 i2가 어디서 어디까지 변하냐 하면은 0에서 i2로 변하는 거니까 여기서 i2의 자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탈 에너지는 2분의 1 L1의 I1의 자성 플러스 2분의 1 L2의 I2의 자성 단독으로 존재했을 때의 저장 에너지에다가 결합 때문에 발생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자, 위의 과정을 거쳤을 때는 저와 같이 나왔으면 아래의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I1t가 제로고 I2t도 제로인 순간을 출발을 해서 먼저 I2가 변했고 I1이 그 다음에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은 W1은 이걸 그대로 쓰는데 T0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1까지는 누가 변했나 하면은 I2가 변했고 I1은 안 변했죠. 그렇죠? 그래서 I1이 제로예요. 그래서 위에 식에서 I2가 아까는 제로인데 지금은 I1이 제로에 모두. 그래서 남는 거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1까지는 얘가 제로니까 이 전체가 다 제로가 돼버리고 여기서도 얘가 제로 되고 얘가 남고 얘가 남고 얘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L2의 dt분의 d I2에다가 I2t에다가 dt 여기 남고 플러스 T1에서 T2까지는 T1 과정에서 T2까지는 I2는 그냥 라지 I2로 있고 I1이 제로에서 라지 I1으로 변했으니까 두 번째는 dt분의 di2가 제로입니다. 그렇죠? I2가 안 변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항에서 dt분의 d라는 I2가 있는 거는 얘는 제로로 가고 얘도 제로로 갑니다. 그럼 남는 것은 제로의 T1에서 T2까지는 L1의 dt분의 di1 곱하기 I1의 dt 요거 하고 그러니까 얘는 제로로 갔고 얘가 살았고 얘가 살아있고 그쵸? 그 다음 여기서 보면은 dt분의 di2는 사라졌고 얘가 살았고 얘가 살았는데 얘는 뭐로 써야 돼요? i2라 라지 i2로 대입할 수 있죠. 안 변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항이 플러스 m21의 dt분의 di1의 라지 i2의 d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얘는 2분의 1 L2 I2의 자승이 되고 여기는 얘는 2분의 1 L1의 I1의 자승이 되고 얘는 M21의 I1, I2가 됩니다. 따라서
얘 값하고 이 값이 같아야 돼요. 어떤 과정을 거치든 현재 상태가 같으면은 저장 에너지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저기서는 M12고 여기서는 M21이죠. 딴 거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M12와 M21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라지 M으로 정의를 합니다. M으로 정의하니까 어떤 자기 결합된 코일 1과 코일 2가 있을 때 얘가 갖고 있는 자기 인덕턴스가 L1, 얘가 갖고 있는 자기 인덕턴스가 L2, 흑점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에다가 라지 I1을 인가하고 여기에 라지 I2를 인가해서 코일 1에 흐르는 전류를 I1, 코일 2에 흐르는 전류를 라지 I2라 두고 얘 두 개가 결합이 M으로 결합됐다면 요 결합된 코일이 갖고 있던 토탈 에너지 WT는 2분의 1 L1의 I1의 자성 플러스 2분의 1 L2의 I2의 자성 플러스 M의 I1 곱하기 I2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방금 했어요. 이 과정을 거치던 저 과정을 거치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흑점의 위치를 바꿔버렸어요. 지금은 문제를 푼 게 흑점이 이렇게 있는 케이스를 풀었는데 내가 이렇게 있는 케이스를 풀어도 얘가 갖고 있던 토탈 에너지는 네거티브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흑점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V1T하고 V2T에 여기에 들어가는 부호가 반대가 돼요. 맞아요? 이렇게 반대가 되면은 쭉 와서 결과적으로 얘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흑점의 위치가 같으면은 위에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는 흑점의 위치가 반대가 되면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죠? 따라서 플러스가 될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마이너스가 될 때는 2분의 1 L1 곱하기 I1의 자성 플러스 2분의 1 L2의 I2의 자성 마이너스 M의 I1, I2는 양이 되어야 돼. 이것조차도 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2를) 곱해. 2를 곱하면은 L1의 루트를 씌우고 I1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여기도 곱하면은 루트 L2의 I2의 전체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배의 M의 I1, I2는 이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2를 곱해서 그러니까 이거의 전체에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거는 양을 쓰지 말고 이거 자체는 토탈 에너지 WT는 흑점의 위치가 반대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를 쓰고 2분의 1을 앞으로 끄집어오고 얘를 갖다가 루트 L1 I1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루트 L2 I2의 제곱이 되고 그냥 쓰자고요. 2를 끄집어 갔으니까 2가 남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 요걸 갖다가 완전 제곱꼴로 곤칩니다. 완전 제곱꼴로 곤치면은 루트 L1의 I1 플러스 루트 L2의 I2의 전체의 자성 마이너스 2배의 루트 L1, L2의 I1, I2 마이너스 2배의 M 이걸 빼기를 해야 되겠네. 빼기 더하기 하면은 마이너스 2m의 I1, I2 이렇게 나오고 얘는 완전 제곱으로 됐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전체가 양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양이 되면은 무조건 만족을 해요. 그렇죠? 따라서 I1, I2를 무시해버리면은 2도 2I1, 2I2니까 이렇게 씁시다. 일단은 루트의 L1, L2의 I1, I2 마이너스 2배의 M의 I1, I2가 양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루트 L1, L2 마이너스 M이 양이 돼야 되니까 M은 뭐보다 적었냐면은 루트 L1 곱하기 L2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자기 결합된 회로가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L1 값과 여기에 있는 L2 값이 주어지면은 그 나오는 이 M 값은 얘하고의 뭡니까? 기하학적 평균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L1 곱하기 L2에다가 루트 씌우는 값보다는 적다. 즉 얘가 5헨리다, 얘가 4헨리다 하면은 얘는 루트 20헨리보다는 적어야 돼요. 루트 20이 4점 얼마니까 얘는 4헨리 하면 얘기가 되는데 얘를 5헨리다 이러면은 성립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M이 루트 L1 곱하기 L2보다는 작다. 이걸 만족을 해야 돼요. 그리고 M 이꼬르 K 곱하기 루트 L1, L2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루트 L1 곱하기 L2에다가 얼마만한 값을 곱하면은 M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 K를 갖다가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결합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코일 1과 코일 2가 얼마만큼 결합이 되어 있나 자기에 대해서 K가 0이면은 M이 제로가 돼요. M이 제로 되니까 코일 1하고 코일 2하고 전혀 결합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K가 1이 되면은 완전히 결합된 겁니다. 코일 1에서 발생된 자석이 모두 다 코일 2로 가고 코일 2에서 발생된 모든 자석이 코일 1으로 갈 때가 K가 1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K가 제로면은 결합 무고, 즉 코일 1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자석도 코일 2로 안 가고 코일 2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자석도 코일 1에 안 가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K가 1이면은 완전 결합이 되고요. 이 완전 결합은 뭐냐면은 코일 1에서 발생되는 자석이 모두 다 코일 2로 가고 코일 2에서 발생되는 모든 자석이 코일 1으로 갈 때 그때는 K가 1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를 K가 0.5보다 적으면은 약한 결합, K가 0.5보다 크면은 강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K가 반 이상 되면은 결합이 강하다. K가 반보다 적으면은 결합이